안녕하세요. 저는 8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귀금속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에 한번 실패를 했었어요.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저희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돌이 될 때까지 기간 동안 전 남편은 외도를 했었더군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결국 저는 아이가 두 돌이 되기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뒤늦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뻔뻔하게 저를 배신하고 농락하고 걸리지 않았더라면 계속 그랬을 거라 생각하니 더 화나더라고요. 전 남편은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한번 봐달라 했지만 저는 도리어 아이를 생각하면 이런 아빠는 없는 게 낫다 싶었죠. 그래서 단호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혼 결정에 후회는 없었어요. 이미 신뢰며 믿음이며 다 사라진 남자인데 꾸역꾸역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건 무의미하다 생각했으니까요. 다만 저희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늘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 집은 왜 아빠가 없냐고 저에게 물어올 때 특히 저는 아이에게 정말 미안했죠. 아빠의 빈자리 대신해서 그만큼 아이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을 하느라 정말 바빴지만 아이에게도 제 딴에는 소홀하지 않으려고 잠까지 줄여가며 시간을 쓰고 직장에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고 나름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 정성으로 키웠죠. 재혼 생각은 없었어요. 이미 전 남편에게 학을 떼서 남자 생각도 없거니와 아이가 있다 보니 섣부른 재혼은 꿈도 못 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제 아이 잘 키우고 제 브랜드 잘 키워나갈 생각만 하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깨에 매는 숄더백을 들고 은행 볼일을 보고 나오던 참이었어요. 잠깐의 찰나였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봤던 일이 제게 일어났죠. 제가 잠깐 멈춰서서 폰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하는 사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날치기범이 제 가방을 확 빼들고 도망가더군요. 저는 그 바람에 앞으로 넘어져서 핸드폰 액정까지 나갔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다 보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급하게 올려다봤는데 그 날치기범은 엄청 빠르게 도망갔고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도 무서웠어요.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쫓아가고 싶은데 몸이 굳는 것처럼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겨우 소리를 내서 도둑이다 라고 여러 번 외쳤어요. 그러면서 겨우 일어나 그 소매치기범을 쫓아갔죠. 가방 안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남자가 제 옆을 지나서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저 앞에 도망가던 날치기범한테 날라차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던 저도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요. 그러면서 그 남자와 소매치기범은 엉겨붙게 되었는데 제가 도둑이야를 외치며 겨우겨우 그곳까지 달려가고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쳐다보니 소매치기범은 저지하는 그 남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확 치고는 그대로 주랭랑 치더라고요. 제가 그곳에 도착해보니 그 남자가 제 가방을 들고 있었고 팔꿈치로 3개 맞은 탓에 광대뼈 부분이 벌겋게 부어있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아, 예. 그 남자는 일어나서 자기 얼굴을 좀 만져보더니 저에게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혹시 모르니 경찰에 신고하세요. 뭐 없어진 거 있는지 보시고요.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몸을 날려 가방을 되찾아주다니. 저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정말 고맙습니다. 그 남자는 멋쩍게 웃더라고요. 아니에요. 갑자기 누가 도둑이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갔네요. 얼굴 다치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야 뭐. 그러면서 남자는 멋쩍게 웃는 겁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급히 명함을 꺼내서 건넸어요. 병원 가보세요. 혹시 치료비 나오면 저한테 바로 연락하시고요. 아니면 지금 병원 가보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남자는 제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더 고맙다고 말을 하면서 병원에 꼭 가보시라 했습니다. 그날 일 때문에 하루 종일 가슴이 뛰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날치기 당한 것도 그렇고 그 남자가 저를 도와준 것도 그렇고 얼굴을 3개 맞은 것 같은데 병원엔 가봤으려나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그 남자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 어제 그 날치기범
아, 네. 연락 기다렸어요. 병원 가보셨나요? 생각보단 좀 많이 다쳤다네요. 어머, 정말요? 어떻게 뼈를 다쳤나요? 그런 건 아닌데 여튼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은행 근처의 카페에서 만나게 됐어요. 저는 병원비에 감사함의 뜻을 담아 돈을 좀 더 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 남자는 실은요, 병원 안 갔습니다. 저 태권도장 사범이에요. 그 정도 맞았다고 병원 안 갑니다. 그 자식 뭐 완전 빌빌하던데요. 아, 네. 그런데 왜 병원 가셨다고. 연락처도 주셨고 병원비 대신에 밥이나 한 끼 사주십시오. 그 말 하려고요. 남자의 말에 저는 몹시 당황했죠. 나중에야 들었지만 그 남자는 저에게 한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걱정해주는 그 모습을 보는데 자기 이상형이었다며 가슴이 두근거렸대요. 그런 감정은 엄청 오랜만이었다면서. 그래서 병원을 구실로 저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에겐 그 남자가 은인 같은 사람이다 보니 그 남자 말대로 밥을 샀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은행 뒤에 있는 태권도장 사범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저보다는 3살이 어렸습니다. 운동을 해서인지 몸도 좋고 인상도 참 서글서글하고 좋았어요. 성격도 밝고 재밌었고요. 엉겁결에 식사까지 했지만 그 시간이 참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날을 계기로 그 남자와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자는 없고 일과 저희 아이만 보고 살자고 결심했는데 그런 우연으로 그 남자와 만나게 된 거였죠. 저희는 참 잘 맞았고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남친을 만나오면서 또 마음이 커져가면서 제 상황이 자꾸만 인지가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혼녀고 남친은 장가 한 번 안 간 총각이었으니까요. 저는 사이가 더 깊어지기 전에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재혼 생각도 없고 이 남자도 더 늦기 전에 놓아줘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친은 오히려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며 반대하는 결혼 같은 거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우리 애를 생각해서라도 재혼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아두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남친은 더 저에게 매달렸고 저도 남친을 많이 사랑하고 있어서 쉽게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남친은 저에게도 잘했지만 저희 딸에게도 참 잘했어요. 그냥 저에게 잘 보이려고 겉으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빠처럼 저희 딸애를 걱정하고 잘 대해주었죠. 아이랑 집에서도 엄청 잘 놀아줬고 가끔 아이까지 데리고 나가면 아빠처럼 정말 잘 놀아주고 저희 아이를 예뻐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유치원 학예회가 있었는데 그전까진 저만 참석했거든요. 아이가 다른 애들은 아빠도 온다고 왜 자기는 아빠는 안 오냐고 울먹였는데 그날 남친은 저한테 미리 말도 안 하고 꽃다발 들고 불쑥 참석했더라고요. 저희 딸도 엄청 기뻐하고요. 학예회 중간에 아빠들 장기자랑 시간도 있었는데 그때 남친이 나가서 저희 아이 이름은 세주 아빠라고 하면서 댄스 1등도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아빠 짱이라면서. 아이가 너무 어렸을 때 이혼한 탓에 아이는 아빠의 정도 못 느끼고 살았어요. 제 딴에는 잘한다고 했지만 아이도 다른 친구들처럼 아빠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았죠. 근데 그날 학예회도 같이 보고 저녁에 같이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는데 우리가 참 남들 같은 평범하고도 단란한 한 식구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이도 그걸 느꼈는지 너무 좋아하고요. 저희 아이는 남친을 부를 때 아빠라고도 잘 불렀어요. 제가 그냥 아저씨라고 하라고 해도요. 그리고 한 번은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저씨가 그냥 우리 아빠 하면 안 되느냐고요.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남친도 자기가 세주에게 정말 좋은 아빠가 돼줄 수 있다고 몇 번이나 저를 설득했고요. 남친은 종종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잘했습니다. 저랑 결혼하면 다른 아이 필요 없고 세주만 잘 키우고 싶다고 세주가 커서 독립하면 저랑 둘이서 여행 다니면서 살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오히려 남친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랬죠. 부모님 생각은 안 해? 아들이 애 딸린 이혼녀랑 결혼한다고 하면 좋아하시겠어? 우리 부모님 뭐라고 하시던지 신경 안 써.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별로 관심 없는데 뭐 생활비나 벌어 오라고 하지. 아들인데 그러실 리가 있어?
진짜야. 대학 등록금도 안 내주셔서 내가 휴학하고 알바하면서 다녔다니까. 그래놓고 동생들 뒷바라지 다 나보고 하라고 하고 나도 맺힌 거 많다 진짜. 그래도 그거랑 결혼 문제랑은 다르잖아.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잘 말씀드릴게.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 세주랑. 저는 결국 남친의 오랜 설득에 넘어가 재혼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심 없을 거라는 남친의 말과 달리 남친의 부모님은 꽤나 강경하게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애딸린 이혼녀라서 반대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라 남친이 실질적인 가장이라서 반대하는 이유가 더 크더라고요. 남친이 결혼을 해버리면 생활비는 어떻게 주냐는 이유로요. 집안의 생활비 내는 실질적 가장인 남친이 결혼하는 것 자체도 못마땅하신 데다 상대가 저처럼 애딸린 이혼녀라고 하니 더욱 마음에 안 들어 반대하시는 거였죠. 그 과정에서 남친과 부모님 사이에서 큰 소리도 몇 번 났습니다. 내 인생이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한다는데 왜 반대하는 거냐고요. 생활비 때문에 그런 거냐고 하면서요. 남친은 그냥 밀어붙이자고 했지만 저는 이미 시작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이 결혼이 괜찮을까 싶었어요. 다른 것보다 저희 아이가 상처받는 게 가장 싫었거든요. 저도 싫어하는데 제 애는 오죽 싫으실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남친의 동생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남친에게는 여동생이 둘 있었는데 첫째 여동생은 이미 결혼을 했고 둘째 여동생은 대학 졸업 후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말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는데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뭔가 어영부영한 상태라고 했죠. 남친은 일단 동생들 먼저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만나게 됐어요. 첫째 여동생은 저를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둘째 여동생은 내내 별로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오빠한테 억지로 끌려 나온 것처럼요. 첫째 여동생이 그만하고 표정 풀라고 해도 둘째는 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듯 뚱했습니다. 남친네 부모님에 이어 둘째 여동생도 나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한 식사를 끝내고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식사한 곳이 백화점 아니었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다 보니 둘째 여동생이 한 매장 앞에서 원피스를 한참이나 보더군요. 오랫동안 시험 준비하느라 맨날 추리닝만 입었을 텐데 저런 옷이 갖고 싶나 보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좋은 마음으로 둘째 동생에게 안에 들어가 보자고 하면서 그 옷을 사줬습니다. 둘째 동생은 됐다면서 이거 비싸다고 했지만 제가 그냥 동생 같은 마음으로 사줬어요. 그런데 그 옷을 받고 나서 둘째 동생 얼굴이 엄청 밝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부터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이 잘 왔어요. 이런저런 안부 문자도 잘 보내면서요. 저는 둘째 동생도 저한테 좀 마음을 열었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그 뒤로 저에게 매번 힘들다느니 시험 준비하는 게 고달프다느니 다 때려치우고 싶다느니 하는 하소연도 잘하더라고요. 저는 남친 여동생이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시험 준비하느라 지친 게 안쓰럽기도 해서 힘내라고 기프트콘이나 선물도 여러 번 보내주고 용돈을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니까 둘째 동생은 어느 순간 저에게 아예 새언니라고 부르면서 자기 부모님은 자기가 잘 설득해 보겠다고도 했죠. 둘째 동생에게만 해준 건 아니고 첫째 동생도 아기 가졌다고 하길래 육아용품도 사서 보내줬습니다. 남친 동생들이니까 저도 잘하고 싶었고요. 이런 걸 알고 남친은 고마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엄청 미안해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 신경 써주는 거 진짜 고마운데 너무 안 그래도 돼.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족들 받는 거에만 너무 익숙하거든. 나도 그런 거에 진절머리 꽤나 느꼈고. 에이,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뭐 부담스러울 정도로 해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참 우리 부모님이 주말에 밥 한번 먹자고 하시더라고. 정말? 마음을 바꾸셨나 봐. 잘됐다. 쉽게 안 굽혀질 것 같던 남친의 부모님도 결국은 저희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대신 그 식사 자리에서 생활비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결혼해서도 생활비를 계속 보내줄 수 있으면 허락해 주신다고요. 남친은 질색했는데 제가 나서서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가족이 될 사이인데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생활비를 드린다고 하니 남친 부모님도 알겠다고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결국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 후에 남편은 저와 저희 딸에게도 더 잘했어요. 일 끝내고 오면 피곤할 텐데도 아이랑 잘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쉬는 날에는 아이 밥도 차려주고 유원지나 키즈카페에도 잘 데리고 가서 놀아줬죠. 아이도 아빠가 생긴 것에 너무 기뻐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은 저에게 그러더군요. 세주는 내가 낳은 아이나 다름없다며. 보고 있으면 그렇게 귀엽고 안쓰럽다고도 아빠의 빈자리를 다 채워주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 마음이 참 고마웠고 재혼 참 잘한 것 같다 생각하기도 했죠. 그리고 남편이 잘하는 만큼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잘하려고 했습니다. 약속대로 매달 생활비도 보내드렸고 둘째 신우에게는 용돈도 종종 보내줬어요. 그런데 둘째 신우가 한 번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저희 딸애하고도 잘 놀아주고 저희 딸애도 고모 하면서 잘 따르더라고요. 저는 친정이 3시간 거리로 멀다 보니 친정과의 왕래도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 딸애도 참 외로워했는데 이제라도 가족의 정을 알게 되는 것 같아 어찌나 기쁘던지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놀고 밥도 먹은 둘째 신우가 그러는 겁니다. 언니, 나 시험 포기하고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왜요? 해도 안 되니까요. 근데 당연한 소리지만 취업은 더 쉽지 않네요. 되는 일은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요즘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다 밥벌이 하고 있는데 나만 나이가 있는데 경력은 없으니 취업도 쉽지 않아요. 누가 저를 받아주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시험 준비하지 말고 진작에 취업 준비하는 건데. 둘째 신우는 우울해하며 울상을 짓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죠. 제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없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고민 끝에 친구에게 부탁을 하게 됐죠. 저랑 대학 동기인 친구인데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거든요. 사원수 1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인데 기술력 좋고 탄탄한 데다 연봉이나 복지도 좋아서 다니는 사람들 근속 연수가 엄청 긴 좋은 회사입니다. 친구는 그 회사 물려받는다고 졸업 후에 곧장 들어가서 평사원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 친구에게 혹시 너네 자리에 자리 없느냐고 조심스레 물어봤죠. 그 친구는 왜 그러냐고 했고 저는 저희 둘째 신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마침 사무 쪽 직원 하나가 임신을 해서 육아휴직을 가야 된다며 임시직을 구할 계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취업난이다 보니 임시직이라 해도 오려고 하는 사람 많긴 한데 정 그러면 제 신우 면접 한번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임시 계약직이라서 정직원이 돌아오면 자리를 내주어야 되는데 제 신우고 제가 특별히 부탁하는 거다 보니 다니는 동안 일 잘해주면 후에 정직원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친구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고 거하게 밥도 한번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둘째 신우에게 전했어요. 둘째 신우는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언니, 진짜 고마워요.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차근차근 배워서 잘 해봐요. 계약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정직원으로 전환된다고 하니까 그 회사가 연봉도 좋고 복지도 좋아요. 친구 부모님이라서 아는데 사장님 내외분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요. 아마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언니 진짜 최고. 언니 진짜 최고. 우리 오빠 결혼 진짜 잘했다. 좋아하는 신우를 보며 저도 좋았습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됐으니 저도 마음을 많이 쓴 거였죠. 그런데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 건 저만의 생각이었을까요? 그 후 첫째 신우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거든요. 첫째 신우가 조리원에서 태어나고 시댁으로 오게 되었고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아이도 보러 가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딸이 낳은 손주다 보니 엄청 예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제 딸 앞에서 그러시는 겁니다. 아이고 예뻐라 우리 손주. 나도 이제 첫 손주 얻어서 드디어 할머니가 됐네. 그러게 나도 이제 할아버지야. 그 말을 듣는데 조금 놀랐습니다. 저희 아이가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으니 저희 아이도 손주 아닌가요? 마치 저희 아이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결혼 후 시댁에 종종 갔지만 시부모님이 저희 아이에게 잘해주거나 하는 건 솔직히 없었습니다. 늘 어색하고 대면대면해 하셨어요. 그것까진 저도 이해했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서 얻은 아이도 아니고
또 억지로 좋아해달라고까진 못하니까요. 하지만 저희 아이가 그런 모습에 상처받지 않을까 내내 마음이 서글프긴 했었죠. 그런데 대놓고 저희 아이도 있는데 첫째 손주라고 예뻐하고 너무 좋아하시니 저도 속으론 좀 울컥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걸 알았는지 화내듯이 뭐라고 하고요. 첫째 손주 여기 있잖아요. 까먹으셨어요? 남편의 말에도 시부모님은 시큰둥하게 저희 딸을 보더라고요. 저희 딸에도 다 느낄 텐데 너무 미안했습니다. 어려도 알 거 다 알고 분위기라는 것도 다 알 텐데 아무리 아이라도 자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더 잘 알잖아요.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에게도 섭섭했지만 둘째 신우에게도 섭섭한 일이 있었죠. 둘째 신우랑 저랑 SNS 마팔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제 브랜드 계정을 운영하다 보니 SNS에 자주 들어가게 되는데 신우가 모처럼 새 게시물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 첫째 신우가 낳은 아이 사진을 올리고는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나의 첫 조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 조카 사랑은 이모라더니 이제 나도 조카 바보, 크크, 조카 생긴 기분이 이런 걸까? 라고요. 그걸 보는데 참 기분이 말도 못하게 섭섭하더라고요. 오빠 피 섞인 조카는 아니더라도 재혼했으니 저희 딸도 엄밀히 말하면 조카일 텐데 저도 마팔 되어 있으니 볼 수 있는 거 알면서 보란듯이 첫째 신우 아이 사진 올려놓고 첫 조카라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그거 보는데 정말 섭섭했습니다. 내 딴에는 이제 한가족 됐다고 생각해서 나름 잘하려고 하고 챙겼는데 정작 내 아이는 손주나 조카라고 생각도 안 하는구나 싶어서요. 남편에게는 말 못하고 속으로만 섭섭함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어서 다 같이 시댁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계속 가기 싫다고 칭얼거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말은 안 하고 계속 안 가고 싶다고 시무룩해져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달랬죠. 세주야, 오늘 할머니 생신이니까 가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자. 응? 좋아하실 거야. 그러자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그러는 겁니다. 가기 싫어. 어차피 할머니 할아버지 다 나 미워하잖아. 그 말에 저와 남편은 몹시 놀랐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나도 알아.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 싫어하잖아. 할아버지가 그랬어. 너네 아빠 어딨냐고. 너네 진짜 아빠 어딨냐고. 지금 아빠는 진짜 아빠 아니라고. 그리고 고모도. 고모라고 앞으로 부르지 말래. 오빠 딸도 아닌데 네가 왜 내 조카냐고. 나 싫대. 방에도 들어오지 말래. 고모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나 싫어해. 민준이만 좋아하고 나는 싫어해. 아이는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도 너무 놀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고? 고모도? 아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왜 민준이만 좋아하냐고 몇 번이나 더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우는 아이를 겨우 달랬습니다. 아이는 훌쩍이며 할머니 집 가기 싫다고 했고 저는 안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 씩씩거리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시부모님께 전화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눈물만 흘렀습니다. 나조차고 재혼해서 내 새끼한테 상처만 줬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나한테 꼬박꼬박 생활비 받은 시부모님, 용돈 받고 선물 받고 취업 자리까지 소개시켜줬던 신우. 앞에서는 그래놓고 뒤에선 내 딸한테 그딴 소리나 하다니. 저도 화가 나 아이를 겨우 달래놓고 방에서 통화하고 있는 남편 옆으로 갔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요. 세주가 제 딸이지 그럼 누구 딸인데요.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왜 애한테 상처를 주시냐고요. 저도 따지려고 남편이 통화하는 거 뺏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하시는 말이 들렸는데 네 핏줄도 아닌데 뭔 네 새끼여? 너도 너무 잘하지 마. 그래봤자 남의 새끼 아니야. 아니면 수진이 사이에서 애를 하나 더 얻든가. 세주 걔네 아빠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걔가 네 새끼냐고. 너만데 마음 쓰지 말어. 언제 지네 아빠 찾으러 갈지도 모르는 애한테.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분통 터지더라고요. 아버님! 뭐야? 갑자기 네가 왜 받아?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희 안 받아줄 거면서 결혼을 왜 허락하셨어요? 제 말에 아버님은 당황하신 듯 잠시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유성이 걔가 하도 네가 좋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허락은 했다. 근데 결혼은 허락해도 손주로는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떡하냐? 막말로 세주개가 우리 집 핏줄은 아니잖아. 멀쩡히 지네 아빠도 살아있고. 저 전 남편이랑 인연 끊은 지 오래거든요. 결혼 허락해 주셨으면 저희 아이도 품어주셔야지. 어떻게 애한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애가 무슨 잘못이라고요. 저희 애 상처받는 건 생각 안 하세요? 그 조그만한 게 뭘 알아서 상처야, 상처는. 그리고 마음이 안 가는 거야 어떡해? 걔는 내 손주 같지도 않고 마음도 안 간다고. 저도 화가 나서 소리 질렀죠. 마음도 안 가는데 왜 결혼 허락하셨냐고요. 생활비 꼬박꼬박 드린다고 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뭐야?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차라리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괜찮아요. 어떻게 저희 딸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참 너무들 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도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면목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이번엔 신우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언니, 저 회사인데 왜 그러세요? 아가씨, 세주한테 고모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네? 제가 따지고 들자 신우도 당황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말했냐고요. 내가 왜 네 고모냐고. 너 우리 오빠 딸도 아니지 않냐고 했냐고요. 아, 신우는 우물쭈물 거리더군요. 그게 아니라요 언니. 제가 그때 회사 일 때문에 너무 피곤했거든요. 좀 쉬려고 하는데 세주가 자꾸 함부로 방에 들어와서 놀아달라고 보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홧김에 몇 마디 한 거예요. 막 심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라고 적당히 말한 건데. 홧김에 고모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네가 왜 내 조카냐고 했고요. 참 너무하시네요. 제 앞에선 안 그랬잖아요. 저희 딸 이쁘다고 고모라고 하면서 잘만 놀아줘 놓고 뒤에 와선 고모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했어요? 제가 따지자 신우도 도리어 따지더군요. 언니, 근데요. 톡 까놓고 세주가 진짜 제 친조카는 아니잖아요. 뭐요? 그렇잖아요. 세주가 우리 오빠예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언니랑 오빠가 좋아서 결혼한 건 제 할 바 아닌데요. 저한테 진심으로 고모 노릇 바라는 건 아니죠. 마음이 안 가는데. 그건 언니 욕심이죠. 그걸 듣는데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듣고는 화가 나서 전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전화 받아서는 따지더군요. 야, 임다영 너 말 다 했어? 뭐 고모 노릇 바라지 마? 욕심? 너는 네 새언니한테 용돈 받아 선물 받아 취업 자리까지 소개받아 놓고 네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고모 노릇은 하기 싫디? 그깟 고모 노릇이 뭔데? 세주가 너한테 뭘 해달라고 했길래? 너한테 뭐 그렇게 대단한 고모 노릇 바랬다고? 남편은 신우하고도 싸웠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음성을 들어보니 오빠 네가 좋아서 결혼했으면 그만이지 왜 우리한테까지 억지로 그런 걸 바라느냐 이러고 있더군요. 시부모님이나 신우나 그걸 듣는데 정말 정남이가 다 떨어졌습니다. 저한테 생활비 받고 용돈 받을 때는 좋다고 새언니 며느리 해놓고 정작 마음속에서는 저를 가족으로도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참 징글맞다 싶더라고요. 남편도 화가 단단히 나서 전화를 끊었고 자기 가족들이지만 진짜 이해 안 된다고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엔 남편 보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아이를 데리고 나가 3시간 거리인 친정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니 저희 엄마 아빠도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부모님은 저희 세주 보면서 오랜만에 온 우리 강아지라며 엄청 예뻐하시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아이한테 다시 미안해지더군요. 저는 결국 친정 부모님 앞에서 펑펑 울었고 제 이야기를 들은 친정 부모님도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재혼하는 거다 보니 걱정은 있었는데 세주가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다면서요. 그날 저녁 남편이 부모님 연락받고 저를 찾으러 왔고 저희 부모님께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잘 살겠다고 해놓고 저와 세주에게 이런 상처를 줘서 부모님 대신 죄송하다면서요. 남편도 진심으로 저와 세주에게 미안해했고 그 마음을 알기에 남편을 더 이상 탓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남편에게 말했죠. 나도 더 이상 시부모님이나 신우에게 며느리, 새언니 취급 안 받아도 된다고요. 남편도 당연하다면서 앞으로는 굳이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친구네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친구가 속해 있는 이사실로 곧장 가려는데 둘째 신우가 저를 먼저 발견하고는 달려오더라고요.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요. 언니, 여긴 어쩐 일로?
저는 싸늘하게 신우를 봤습니다. 참 그 얼굴이 어찌나 뻔뻔하게 보이던지요. 친구 만나러 왔어요. 왜요? 왜겠어요? 제 말에 신우는 깜짝 놀라며 저보고 잠깐 나오라고 팔을 당기더니 계단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언니 혹시 이사님한테 나 자르라고 그럴 건 아니죠? 왜 아니겠어요? 언니 그건 아니죠. 언니 진짜 치사하네요. 취업 자리 해줬으면 그만이지. 언니 기분 상했다고 자르니 많이 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아닌데요. 본인 입으로 그랬죠. 오빠랑 새언니랑 좋아서 결혼한 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한테까지 억지로 가족 노릇 하라고 하지 말라고. 맞는 말이에요. 마음이 안 가는데 왜 억지로 가족 노릇 하겠어요. 나도 똑같죠. 나라고 뭐 아가씨가 대단히 예쁘고 좋아서 그동안 용돈 주고 선물 주고 취업 자리까지 알아봐 준 줄 알아요? 내 남편 동생이니까 이제 결혼하고 한가족 됐으니까 내 딴에는 노력한 거예요. 근데 아가씨는 어떻게 했어요? 콩고물 떨어질 거 있으니 내 앞에서는 살살거려 놓고 뒤에선 내 딸한테 귀찮게 굴지 말라고 고모라고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죠. 좋아요. 그깟 알량한 고모 노릇 하지 마세요. 대신 나한테 받을 신우 대접도 없어요. 그건 알죠? 언니 잘못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나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언니 이러는 거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말해요. 얼마든지. 참 말하면서 그것도 전해요. 이번 달부터 생활비 없다고. 네? 나랑 우리 딸 가족이라고 생각도 안 하면서 내 돈은 필요한가 보죠? 참 대단하네. 됐고 똑바로 전해요. 앞으로 생활비도 없고 그토록 마음 안 가는 며느리랑 며느리가 데리고 온 손주도 이제는 보지 말고 사시라고. 마음도 안 가는데 억지로 본다고 고생 많았네요. 받을 때는 좋다고 받아놓고. 나 참. 나 이제 며느리 노릇도 그쪽 새언니 노릇도 안 해요. 해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가서 이 모든 걸 다 얘기했죠. 친구는 안 그래도 저희 신우가 일을 너무 못하고 실수도 너무 많은 데다 열심히도 안 해서 지켜보는데 좀 그랬다고 그러더군요. 근무 시간에 마음대로 나가고 지각하고 전화도 엄청 불친절하게 받아서 거래처에서 항의 전화 온 적도 있었다면서요. 일 가르쳐줘도 열심히도 안 배우고 자꾸 같은 부분에서 실수하고 어차피 낙하산으로 들어왔다 보니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러나 싶었대요. 제 부탁이라 채용하긴 했지만 어찌저찌 계약직까지만 참고 정직원 채용은 어려울 거라고 저한테 말하려고 했었다면서요. 열심히 하겠다더니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서 친구에게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무 태도가 그토록 안 좋고 회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면 알아서 적당할 때 계약 해지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저랑은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둘째 신우도 회사 잘릴 판이고 생활비까지 끊기니 시부모님 저한테 전화 왔는데 남편이 전화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는 남편이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앞으로는 생활비 못 드린다고 딱 잘라 말했죠. 그 후 저는 시댁과는 거의 연을 끊고 삽니다. 남편부터가 그렇게 하길 원했어요. 저도 새로 결혼하는 거고 또 어려운 결혼 허락해 주신 거다 보니 잘하려고 했는데 그냥 제 돈만 보고 받아준 거라고 생각하니 참 섭섭하기도 하고 가족이 뭔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가끔 그놈의 핏줄이 뭘까 싶기도 해요. 재혼 가정이든 입양이든 어떤 형태로든 아이를 얻을 수 있는 건데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희 아이에게까지 상처 주고 배척하고 그런 가족은 저도 필요 없거든요. 시댁은 빼고 저희 세 식구는 여전히 단란하고 행복하게 잘 지냅니다. 남편도 여태까진 죽어라 일해서 내내 시댁에 생활비 보태고만 살다 보니 허무하고 힘들 때도 많았다는데 이제 자기 가족 만들어서 오손도손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고요. 저도 많은 고민 끝에 가진 두 번째 가족이다 보니 남편에게도 잘하고 저희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아이에게도 더 많은 사랑 주면서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